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무엇이 다를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특별해 보이고 또 그 비법이 뭔지, 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환경은 어땠는지 등등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무엇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 주변에는 반드시 수학 공부에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스티브 잡스가 어린 시절에 IT 환경에 노출되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중에 IT 업계에 혁신적인 돌풍을 일으키게 됐잖아요. 주변에 수학 천재라는 친구들도 보면 어린 시절에 정말 동네에서 수학 잘한다는 그 형, 누나 이런 데 자극을 받고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 아이도 굉장히 영어나 중국어에 관심이 많고 문과형이었던 아이가 그 라이벌인 형을 이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수학을 시작하게 되어서 이과형 아이가 되게 됐죠. 이런 것처럼 수학을 이렇게 자극을 받게 되면 솔직히 어떤 학원을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도 좋고 돈도 안 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동네에 형이나 누나나 라이벌을 가질 사람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수학을 기초적인 걸 하고 나서 친구랑 배틀처럼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자극을 받을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공부해라 이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수학 잘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환경적 요소가 꼭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나는 어떤 걸로 우리 아이를 수학 자극을 해보지? 이런 걸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수학 잘하는 아이의 특징은 수학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푸는 그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근성은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요. 처음부터 스스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만 대부분 부모님들이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습관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 때 심화 같은 게 특히 그렇겠죠? 이 문제들 중에서 여러 문제, 많은 문제를 모두 그렇게 한다는 건 비효율적이지만 한두 문제를 발췌해서 이 문제를 끝까지 풀릴 때까지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그거를 책상 앞이나 냉장고나 화장실이나 이렇게 붙여놓고 푸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개념들과 문제들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을 쓰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그때 다른 공부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또 한번 보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문제를 만약에 풀게 된다면 탁 하고 풀린 순간 그 쾌감을 느끼면서 여기에서 수학을 잘하는 그 기쁨이 완전히 자신감으로 바뀌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수학을 정말 잘하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문제를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답지를 보고서 푸는 경향도 완전히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어도 문제들 중에서도 한두 문제는 꼭 이런 한번 시도를 해보시게 되면 그렇게 해서 수학 문제를 어렵게 탁 하고 풀릴 때 아이는 수학에 대한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도전하게 되는 그런 성향으로 바뀌게 되고 수학 머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이런 거 당장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로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이제 늘 경쟁자들이 주위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자극과 경쟁, 선의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는 건데요. 아무리 수학을 잘한다 해도 이런 부분이 없으면 재미가 없지요. 이제 한 두 친구가 있었는데요. 둘 다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한 친구는 계속적으로 수학에 노출되고 또 그런 라이벌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학을 재밌게 할 수 있었고 결국은 세계 올림피아드에 가서
금상을 받는 그런 쾌거도 이루었는데요. 그리고 수학을 끝까지 최고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이제 전학을 고등학교 때 가게 되어서 수학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없고 자극받는 요소가 없자 그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좀 많이 잃게 되었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줘서 겨우겨우 이끌어가는 정도? 그렇게 예전만큼 수학을 좋아하진 않고 그냥 잘하기는 잘하는데 그런 놀라운 성적을 내거나 이러지는 못했었는데요. 이런 걸 볼 때면 정말 그 과목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 이럴 때에는 부모님의 노력도 정말 필요하지만 주변의 선의의 경쟁자를 이렇게 두시는 거,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성적을 올리는데 최고라는 걸 말씀드려요. 네 번째로 수학 잘하는 아이의 특징은 수학 실력이 훌쩍 느는 경험을 해서 남다른 자신감을 가지는 거죠. 수학 플렉스. 수학은 내가 최고야 라는 정도의 프라이드를 가지게 되는 건데요. 심지어 친구들끼리 서로 수학 배틀을 하기도 하고요. 학원 원장님이 너무 어려워서 풀기가 어렵네? 누가 해볼래? 이렇게 할 때 그걸 가지고 서로 해오겠다고 그래서 뭐 A4 용지 수십 장을 깔아놓고 그 문제를 막 풀기 시작을 해서 새벽이 돼서 팩스로 그 원장님께 보내드리고 이런 식의 수학을 즐기는 경지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학을 재미있게 하게 되는 데는 제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이고 그 제대로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는 그 쾌감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제 다른 과목들이나 활동들을 좀 줄이고 수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줘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요소가 일단 되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수학을 하는 동안에는 맛난 것도 주시고, 만약 수학학원을 갔다 온다면 막 다독거려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또 빈틈이 어떤 것이 좀 어려운가를 보고 거기에 있는 걸 같이 체크도 해주고, 오답노트 만들 때 어머니도 같이 만들어 주신다거나 이렇게 아이에게 용기를 주면서 이 시간이 모여서 어느 날 아이가 성적이 탁 하고 오른단 말이죠. 이럴 때 정말 아이가 나 수학 정말 재능이 있나 봐, 잘하는 것 같아, 수학을 할 때는 기분이 좋아, 이런 말을 하게 될 거고요. 바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그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한답니다. 수학을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장점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습관을 들이다가 큰 단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모든 과목을 그냥 이해하려 들여는 거예요. 수학을 이렇게 보고 분석하면서 물론 개념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때로는 있지만 대부분이 이해를 하면서 이 문제를 파고들는 이런 습관이 들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가장 싫어하는 뭐 영단어 이런 거 외우라 그러면 아주 아이들이 너무너무 질색하죠. 외우는 걸 싫어하게 되고 그저 모든 과목을 다 이해하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고학년에 올라가서 부모님들이 막 속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도 있으니 아이들이 이런 수학을 할 때는 조금의 암기와 대부분의 이해를 통해서 분석해 가면서 하게 되지만 다른 거는 암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런 훈련도 동시에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학 잘하는 아이들의 그 특징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도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아이도 수학 잘하는 아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